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오는 6월 13일은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중요한 선거가 될 텐데요. 경남 선관위 신영식 사무처장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남 선관위 신영식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6월 13일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굉장히 그 선거에 좀 가까운 느낌을 좀 받기도 하는데요.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선관위에서는 좀 지방선거 분위기 느껴집니까? 네, 저희들은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보니 이미 선거의 한복판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아, 예. 지난 대선 직후부터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해서 이제 막바지 투개표소의 통신망 점검과 투개표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예.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에 관한 질의와 상대 후보자나 정당을 견제하기 위한 신고 제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실상 선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선거가 분위기뿐만 아니라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일반 도민들이나 또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 작년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좀 도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요. 처장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해 촛불 집회,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 등의 영향을 받아 선거에 대한 참여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유권자 의식도 많이 성숙해지고 있으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전의 지방선거에 비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거에 맞춰서 준비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처장님, 그 보통 이제 선거는 몇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네. 대통령 뽑는 대선도 있고,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이제 그 자치단체장 뭐 또 시의원 뭐 쭉 해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총선과 대선 또는 지방선거 이렇게 구분해 나고 한번 본다면 네.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좀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심부름꾼을 뽑는 동네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의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우선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 뽑는 수적으로 보면은 지방선거가 훨씬 더 많죠. 동네 네.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대표를 뽑고 뭐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예비 등록은 다음 달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선거 네.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2월 13일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3월 15일까지는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5월 24일, 25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면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6월 8일과 9일 또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선거일인 6월 13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2월 달부터는 선관위에서는 준비는 그 전부터 해왔지만 네. 예비 등록 2월 달 시작으로 이제 일정이 쫙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차장님, 이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준비하고 계신 여러 사항 중에서 중점을 두고 준비하신 부분이 어떤 점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회는 모든 선거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절차 사무에서는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에 있어서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그리고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는 단호히 대처하되 선거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친근하게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홍보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예.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공정성, 투명성 또는 절차의 투명성 또는 아주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 또는 뭐 홍보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중점을 한 가지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사항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각 분야별로 중점 사항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4년 전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이번에도 7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투표 용지도 7장을 교부합니다. 선출 지위를 말씀드리면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이렇게 7개 선거가 실시됩니다. 예. 참고로 비례대표 도의원과 시군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예. 선출하는 공직자의 수는 경남에 모두 335명입니다. 예. 경기, 서울, 경북 다음으로 경남이 4번째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자체 중에서 경남이 4위를 할 정도로 많은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뽑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유권자 수는 좀 정해졌습니까? 네, 6월 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어야만 정확한 유권자 수를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남의 유권자 수는 276만여 명. 예. 이는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1만 6천여 명 증가하였고 4년 전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보다는 10만 2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 수는 지난 2, 3년간은 아니죠. 선거구 지나갈 때마다 조금 증가되는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인구는 줄어들지만 이렇게 노령화가 진행이 되니까 유권자 수는 그렇게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를 갖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투표소는 확장이 됐나요? 네, 투표소는 6월 3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설치는 어떤 기준으로 그 투표소가 설치되나요? 네, 지난 대선 때는 도내 투표소가 모두 911개소였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구 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투표소는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선관기가 설치된 시설의 지하나 2, 3층에도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문제 때문에 그렇겠군요. 편의성을 예.
제일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구를 정하게 되는데요. 선거구 획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선거구가 아직 정해졌나요? 선거구란 선거를 실시하는 지리적 단위, 즉 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불필요합니다.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시장, 군수 선거도 당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입니다. 예.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는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도의회,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예. 시군 획정위가 선거구를 정할 때에는 통상 인구수와 읍면, 동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의원 정수를 먼저 정한 후 정해진 의원 정수를 가지고 시군별로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거구 획정 전이라도 유권자 매수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판결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제기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인구수 상한 편차를 예.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예. 국회에서 제때 선거구를 재획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아, 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를 재획정할 때까지 기존 선거구가 유효하기 때문에 예. 선거구 부존재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아, 예. 국회에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구시군의원 총정수가 정해져야 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안 되니까 시도에서는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예. 차장님,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번 선거와 비교해서 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뭐 특히 유권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뭐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에 기호 등이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문자, 전자우편, SNS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공무원, 통립안의 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또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예.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선거법 위반 단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네. 선거일 전 180일인 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 등이 금지되어 본격적인 예방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특별한 위반 사례는 없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도 위반 행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는 최근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단속은 벌써 진행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특히 특이할 만한 위반 사례는 없는 상태고. 예. 예. 그러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이 잘 몰라서 위반하게 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혹시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입후보의 영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이 표시된
피켓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예. 그리고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 SNS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입후보 애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예. 그리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 유권자 못지않게 또 후보자들도 조금 선거 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례들을 또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공천심사위원에게 공천 헌금을 제공하는 행위, 예.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행위, 그리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예.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과거 실제 발생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유권자, 후보자들 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안 하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조금 어떠한 그 경향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과거하고 달라진 점 같은 것들 비교해서 네. 있으면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과거에는 기부행위, 또 불법 인쇄물 배부 등 예. 오프라인 위주의 선거 범죄가 많았습니다. 예.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사이버상 선거운동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가짜뉴스, 비방, 흑색 선전 등 사이버 선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인쇄물에 의한 거에서 이제 그 사이버상의 그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늘어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또 하나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새 우리 사전 투표제를 이제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사전 투표제 실시 이후에 이제 투표율이 조금 올랐다, 투표 참여율이 좀 올랐다. 이제 그런데 그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 지역 경우 어떻습니까? 네. 사전 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예.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사전 투표 기간에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예. 대선과 국선 그리고 지방선거는 정치적 상황과 국민의 관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사전 투표로 인해 전체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예. 같은 선거끼리 비교해 보면 2012년 18대 대선보다는 지난해 19대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이 1.4% 증가하였고 예. 2012년 19대 국선보다는 2016년 제20대 국선에서 3.8% 증가하였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보다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처장님, 이번 선거에도 사전 투표제 실시하죠? 물론입니다. 예. 그 사전 투표제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사전 투표 제도로 인해 예. 전반적으로 전체 투표율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 투표의 편의성 때문에 20대 이하는 물론이고 중장년층의 사전 투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사전 투표 참여율을 보면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지방선거에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예. 전체 선거인의 11.5%가 사전 투표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26.1%가 사전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전투표 장소와 장비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는 그 사전 투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보다 준비죠.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소라든지 뭐 이런 걸 철저히 지금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차장님, 또 요즘에는 SNS나 이제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SNS나 이제 인터넷상의 선거 이제 범죄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차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또는 사이버 선거 문화 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걸 좀 갖고 계시나요? 네.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통해서 위법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예. 사이버상의 위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검색을 위해 지방선거 특성에 맞게 검색 대상 사이트나 키워드를 정비하였습니다. 예. 후보자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의 위반 사례를 사전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게시물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전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내 주요 인터넷 언론사와 핫라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그 대책을 위한 뭐 재원이나 또는 인적 뭐 이런 그 준비는 뭐 좀 부족함이 없나요? 그 준비를 하는데.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대선 때는 허위사실 유포를 관한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지금까지도 그 가짜 뉴스와 관련된 그런 뭐라 그러나요? 수사도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선관위에서는 그런 가짜 뉴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 방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방, 흑색 선전 등 가짜 뉴스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로 준법 선거 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예. 비방 흑색 선전 전담팀을 편성해서 비방 흑색 선전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등의 이의제기 처리 사무를 신속하게 조사 조치하고 예.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비방 허위 사실 관련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여 위법 게시물에 대한 검색과 조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확산을 막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준비가 그 빡빡하기도 하고 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투표가 진행되면 개표가 이제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개표하면 이제 투명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표 사무의 투명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표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할 것입니다. 개표 관리에는 선관위 위원과 직원 외에도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교사와 공개적으로 모집한 일반 국민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대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이렇게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혹시라도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개표소에서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개표 사무의 투명성과 엄정성, 정확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참관인들의 촬영도 가능하고 전체적인 게 예를 들면 동영상으로 찍혀지나요? 진행 과정을. 네, 개표의 진행 과정들이. 참관인이 필요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제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처장님, 개표 사무에 이제
중요한 게 핵심이 투명성, 정확성, 그다음에 그 엄정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중요한 것들이 개표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되는데 개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먼저 개표 그 부서를 말씀드리면 예, 개표장에 가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예,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예, 심사집계부 예, 이렇게 이제 분류 작업이 끝나면 위원 검열을 거쳐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공표하는 순으로 개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 개함부는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지를 꺼낸 다음에 예, 가지런히 해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깁니다. 예, 그러면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또 기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또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로 넘겨서 심사집계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수작업으로 예, 후보자별로 정상적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예, 확인하고 또 그 개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예. 그렇게 해서 위원 검열석으로 넘겨주면 선거관리위원들께서 또 그 작성된 개표 상황표를 일일이 개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그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위원 검열석에서 위원의 검열이 끝난 투표지는 마지막으로 위원장석에 보내서 그 위원장석 옆에 또 따로 보조석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통상 법원 직원이 그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또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종 이렇게 해서 점검이 완료되면 위원장께서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또 공표한 시각까지 기록을 하고, 이렇게 종료되면 그 결과를 인터넷에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동시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표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지금 처장님 말씀 들어보면 뭐 그 개표 사무의 중요한 그런 투명성이나 정확성 같은 거, 엄정성 같은 것이 다 지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시면 예. 다 그렇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차장님, 그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뭐 정보라고 그럴 수 있죠. 그 후보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를 통하는 게 제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인데, 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또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나요? 네,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이틀 전까지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여론조사 설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됩니다. 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왜곡 조작하는 등의 조사 방법이나 분석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성명의 가나다 순이나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토록 하여 여론조사의 결과가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게 하여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에
공표하거나 보도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조사 내용을 선관위에 보고합니까? 여론조사의 내용, 질문의 문항들이죠. 예를 들면. 결과는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에 예.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럴 경우에 뭐 흔히 악용하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네. 최근 경북의 모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사용해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신고서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선거별,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여론조사 결과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연말부터 선거 여론조사 전문 모니터 요원을 채용하여 온 오프라인에 공표, 보도되는 여론조사 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또는 후보자를 쉽게 접하는 방식이 이제 여론조사 이외에 또 선거 토론회가 있죠.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토론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1회 이상의 대담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고 예. 시장 군수 선거에 있어서도 1회 이상의 대담 토론회나 후보자 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국회에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네. 또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예. 이 밖에도 여론조사 지지율, 과거 자신이 후보한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을 따져서 초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런 기준으로 이번에 이제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이제 적용이 되고 실행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 선거 때마다 이제 후보자들 사이에 이제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선관위가 주관하고 있는 법정 토론회에 후보자들이 출석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 제재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럴 때 보통 이제 벌금을 내면 이제 끝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후보자 법정 토론회 관련법이 허술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참석 의무가 있는 예. 초청 대상 후보자가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계방송을 시작할 때 사회자가 그 사실을 고지하고 자막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토론회의 참석 문제는 법의 규제를 떠나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후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번 선거에는 개정된 그러니까 벌금이 상향 조정된 걸로 시행이 될 거라고 예측은 됩니까?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만일에 지방선거 이전에 예. 개정된 법이 개정된다면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는 것 같으네요. 예, 일단, 벌금에. 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선거 때마다 노상 나오는 얘기들, 또 많은 사람들이 당위적으로 이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이 정책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정책 선거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정책 선거의 정책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책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선관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예.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선거 실현 의지와 유권자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동네 공약 지도,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이라는 앱을 제작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책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 국민 누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희망 공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권자 제안 공약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고 예.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 공보와 공약을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이 밖에도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 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고 선거 기간 중 정책 공약 바로 알기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간 토론회도 정책 선거 중심의 토론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이렇게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 공보에는 비교적 상세한 공약 정보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 선거 공약을 보실 때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작성 배부하는 선거 공약서에는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방송을 통해 한자리에서 후보자를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 정책을 꼼꼼히 검증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서비스죠. 뭐 SN을 통해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실행 계획, 재원, 그 세 가지를 이제 잊어먹지 않고 반드시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근데 정책 선거 뭐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책자도 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시행이 안 돼요. 정책 선거가. 그 시행이 안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처장님께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짧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정책 선거를 통해 표를 얻는 것보다는 네거티브를 통해 표를 얻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정책 선거가 뿌리 내리려면 후보자는 유권자가 원하는 실행 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유권자는 혜련, 지연, 학연보다 내 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뽑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 선거가 되려면 그래도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중요하군요.
처장님, 그 정책 선거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국가의 성격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정책 선거가 잘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사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1997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예, 더 이상 표를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며 최초로 매니페스토를 선언했습니다. 예, 영국의 노동당 당수 토니 블레어는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제시하여 집권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최대 휴양지인 고틀란트 섬에서 매년 7월 초 약 8일에 걸쳐 알메달렌 주간 행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예, 간단히 요약하면 축제와 정치가 결합된 형태로 정당 유권자, 시민단체, 학계, 언론이 참여하여 계기 없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정치,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정책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노력도 하고 선관위도 노력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조금 높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그 정책 선거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또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정책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학계, 시민단체 등이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지원하고 또 유권자에 대한 민주 시민교육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책 선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언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뭐 유권자들의 의식을 높이고 의식이 높아야 그 정책 선거의 문화도 확산되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장님, 좀 이번에 질문은 좀 점치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가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개인적인 여망도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러면 60%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죠. 역대 그 선거 예, 투표율과 지금까지 비교할 때. 지방 선거에서 60%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 아, 그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처장님의 예측 점이 딱 맞아 떨어지기를 네. 기대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매 선거 때마다 이제 투표율 높이는 문제가 하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 그 역대 선거에 따라서 또는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투표율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역대 지방선거를 비교해 보면서 조금 높을 때, 낮을 때 뭐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예,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예,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 때 68.4%를 기록했는데 예, 이때는 권위주의적 동원이나 금권 선거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역대 총선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1988년 제13대 때 75.8%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집중적으로 분출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2002년 제3회 동시선거로 48.8%를 굉장히 낮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 총선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2008년 18대 때 46.1%를 보였는데 예. 모두 정당의 경쟁 구도가 약한 시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선관위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번 선거에서 핵심은 유권자 중심의 선거 관리입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선거 편의성을 제고하여 투표 참여를 높일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용 투표 안내정보 음성 제공, 예. 지적발달 장애인용 투표 안내 영상 제작, 교통불편 지역 선거인에 대한 투표소 이동 편의 제공 등 예.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한국선거방송, 선관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 공약, 투표소 위치 등을 적기 제공함으로써 투표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 사진 대전, 지역 사랑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와 연계한 주민 친화행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캠페인송, 카카오톡 콘텐츠 등 홍보 아이템을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과 유권자 맞춤형 편의성 제공하는 그런 그 전략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투표율 하면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젊은 층은 의식은 깨어 있으면서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결혼, 출산 등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젊은이들은 정치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하고, 반대로 정치인들은 젊은 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젊은 세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층의 유권자가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만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예. 그럼 처장님 혹시 그 젊은 층의 그 낮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그 방안으로서는 정치인들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선거 또는 정책의 내용들이 선거에 반영이 되면 젊은 층 투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그러한 노력이 예.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예. 이번에 그 후보자들이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면 글쎄 투표율이 조금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처장님, 전반적인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그럼 이건 뭐 젊은 층의 낮은 것 말고 전체적인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 예. 무엇보다 유권자의 민주 시민의식 함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정치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권이 소중한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예. 우리 위원회는 세대별, 성별, 계층별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을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도민 여러분, 우리가 생선 가게에서 갈치나 조기 한 마리를 고를 때에도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따져보고 눈과 비늘도 신선한지 살펴보고 가격은 다른 가게보다 싼지 비싼지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앞으로 4년 동안 우리의 살림을 대신 살아줄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해련, 지연, 학연에 얽매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선거 때 후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권자입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